지금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잖아요. 핸드폰 하나로 투자할 수 있고 주식 거래도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갖 정보들이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키보드 혹은 이 핸드폰에서 이렇게 검색만 해도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볼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거는 자본주의가 주는 많은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않고 사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투자 공부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이 영상 한 번만 봐주세요. 영상이요? 저 이달까지만 다니고 퇴사해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 목표가 파이어족이었거든요. 죽어라 아껴 쓰고 모은 돈으로 전부 투자로 돌렸죠. 그러다가 코인으로 큰 재미를 봤어요. 요즘 세상에 팔아갖고 어떻게 필요해? 원금은 안 건드리죠. 그걸로 고배당 ETF 사서 배당금으로 먹고 살고, 배당이 평균적으로 1.5%니까 세금 떼면 대강 3,800 정도 나와요. 막힘이 없네. 요즘 MZ들의 투자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MZ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런 거를 좀 생각하기에 앞서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예전에 내가 이제 젊었을 때 20대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회사에 입사하면은 회사가 내가 정년까지는 그래도 보장을 해준다, 좀 튼튼한 회사일 경우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도 회사가 나를 보호해줄 거라 생각을 절대 안 하잖아. 그래서 뭐 이직도 쉽게 하고, 혹은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어차피 너 나 책임져 줄 거 아니까 난 그럼 내 삶이 더 중요해 라는 생각 때문에 6시 땡 되면 집에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그렇게 행동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회사에 충성을 다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투자 상품에는 미국하고 다르게 국장은 정말 투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조차도 힘든데 지금 어디다 투자를 하겠냐라는 말도 있고요. 물론 뭐 내가 단편만 보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해외는 정말로 많은 상품이 있고, 그리고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성숙됐다고 보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MZ세대들이 스스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게 오히려 어떻게든 내 건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초중고 다니면서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유튜브라든가 혹은 주변에 파이어족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들었을 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런 교육들이 밑바탕이 되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그런 식으로 좀 계몽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배당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신가요? 배당 투자가 한 달에 월급 이상으로 나오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드머니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7%만 돼도 어마어마한 배당 수익이거든요. 그 중에 또 20 몇 프로는 또 뺄 겁니다. 그러면 7%가 이제 나오려고 한다면 최소 8억 정도는 들어가야지. 8억이면은 5,600만 원이잖아요. 5,600만 원에서 한 20 몇 프로 빼면은 거기서 1,000만 원 빼는 거잖아 또. 그러면 한 4천 몇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4천 몇만 원을 일 안 하고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 4천 몇만 원 가지고는 정말 기본적인 생활밖에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건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신 7억을 안 까먹고 쓸 수 있게 계속 포트폴리오를 조정해가면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현금 7억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될 집도 있고, 그게 전세라고 한다면 보증금으로 묶여있는 돈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나는 보험도 가입할 거니, 내 미래를 위해서 암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실손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연금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부모님 생활비도 조금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짜졌을 때 4천만 원 가지고 혼자 생활하는 것은 조금 빠듯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돈이 더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 7억, 8억 가지고는 솔직히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투자는 나쁘지 않다. 왜냐면 한 달에 50만 원만 더 생겨도 조금 생활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 대표님도 최근에 투자로 재미를 좀 보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저는 투자로 재미를 본 게 맞긴 하죠. 재미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었을 때 플러스가 아니라 팔았을 때 플러스 수익금이 좀 생겼어요. 보니까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비율이 있어요. 어떻게 비율을 하냐면 안정적인 거 한 50% 정도, 그리고 중소형주의 한 20-30% 정도, 그리고 20%에서 30% 정도는 대형 우량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쇼핑몰 쪽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저도 아마존 같은 회사를 차리고 싶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근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아마존 같은데, 테슬라 같은데 이런 거에 투자를 해놓은 게 한 3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소형 우량주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면은 좀 쑥스러울 것 같아서 이건 말씀 못 드리겠고,
그 50%에 해당되는 그거는 ETF도 들어가져 있어요. 안정적인 거.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슈드 같은 거. 그리고 한 3, 4개월 전쯤에 저는 이제 고프라는 굉장히 큰 배당을 주는 연 거의 13에서 14%까지 줘요. 여기서는 이제 5%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안정적으로 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코스트코 주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코스트코 주식에도 일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샀다고 했던 베리사인이라는 주식도 좀 50%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중소형주에 투자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좀 올라오면서 좀 돈을 좀 많이 벌게 됐어요. 수익률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공개 가능합니다. 종목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금액도 수익률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마였지?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팔았을 때 당시 캡처를 해놓은 게 있어요. 한 100% 넘는 게 두 종목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 합쳐서 1억 정도 순수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투자 쪽에서는 뾰족하지는 않아요. 온라인 쪽에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의 경력과 그 결과물을 이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직 투자 쪽에는 사실 저는 아직 그 정도 잘하는 편이라서 저 혼자만 소소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자금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완전한 여유 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뭐든 웬만해서는 건들지 않는 돈, 필요하지 않은 돈, 그 돈으로만 하고 있어요. 대출로 하지 않아요. 무조건 제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큰 규모도 아니에요, 사실. 그럼 대표님은 버티는 구간이 있을 때 추가로 더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냅두시나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을 딱 하나 봤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풀매수 하진 않아요. 풀매수는 하지 않고, 정말 안정적인 회사는 일정한 금액을 매달 꾸준하게 집어넣는 편인데, 정말 중소형주처럼 등락폭이 되게 심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이 회사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3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10분의 1만 넣어요, 처음에. 왜냐면 중소형주는 올라갈 때 한 번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 일단 그 정도만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질 때 10%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 100만 원 넣어요. 그리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둬요. 그리고 또 떨어져요, 10% 이상. 그러면 또 100만 원 넣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금을 늘려나가고, 제가 넣었던 주식이 100% 이상 가면은 절반 정도를 익절을 해요. 그러면 제가 투자했던 금액은 웬만큼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떨어지면 또 100만 원 또 넣어요, 10%. 그런 식으로 약간 원칙을 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윳자금을 다 집어넣는데 돈이 없어서 떨어졌을 때 못 사는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10% 떨어졌다 해서 또 사는 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하루 이틀 정도 더 두고 보는 편입니다. 대표님은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편인가요? 약간 믹스가 되어 있긴 한데, 장기로 볼 때는 3년 이상 투자한 적도 많고요. 단기는 하루 이틀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한 달, 두 달 정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한 스윙 정도는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워렌 버핏 스타일은 장기고,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정말 중소형주 사갖고 클 때까지, 10배거 될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이고, 뭐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안 팔 회사를 골라갖고 그것만 계속 갖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그거 좀 믹스한 느낌인 것 같아요. 투자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있으신가요? 전 중소형주. 왜냐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회사를 어떤 포인트로 사게 됐고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 거라는 것을 내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진짜 그렇게 됐을 경우 그때 사업처럼 짜릿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럼 초보자들한테 추천하는 투자는 어떤 거예요?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초보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고위험을 선호한다 그러면 중소형주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투자 성향이 조금 보수적이야, 그럴 경우에는 우량주나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나는 그래도 꾸준하게 현금성 흐름, 캐시플로우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까 여기 나왔던 박진주 씨처럼 8억 모았는데 5%다 세금 제외하고 3,800만 원 받는 게 맞거든요. 12등분 하면은 한 달에 300만 원 좀 넘는 돈이 현금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로 만족을 하게 되면 난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걸 하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 대표적인 게 슈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장형 배당으로 그냥 개별 주식으로 볼 때는 코카콜라도 좋고 코스트코도 좋고, 뭐 제가 뭐 주책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니까 공부 한번 해보라는 거지. 이런 투자 공부를 하시는 방법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벤치마킹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훌륭한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 찰리 먼거, 뭐 피터 린치, 그리고 캐시 우드, 뭐 이런 유명한 분들
그 사람들의 그런 투자 히스토리를 보거나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읽거나, 그리고 이제 책을 읽을 때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줄 쳐가면서 2번, 3번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시황 중계하는 것도 많이 보고, 내가 배웠던 것과 그리고 내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이 교집합이 되는 그런 주식을 선택해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코스트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온라인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코스트코에서 사입해서 판매한다. 그럼 코스트코를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뭐죠?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는 어디 거예요? 구글 거잖아요. 구글 주식을 한번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미국 구매대행, 일본 구매대행 할 때 어디서 제일 많이 사요? 아마존에서 많이 사잖아요. 그럼 아마존 주식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 자기 삶에서, 자기 생활에서 자기가 공부한 것과 교집합을 한번 해보는 게 가장 관심도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MZ들에게 투자에 대해서 조언할 게 있다면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건데, 그것도 경험을 쌓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서 연수익률 20%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120만 원이잖아요. 물론 작은 금액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끝에는 120만 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일부를 저축하고 일부는 투자를 하게 된다면 더 크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시드머니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절약도 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드머니가 적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공부하면서 조금씩 내 재산을 쌓아 나가고 그게 스노우볼처럼 점점 커지겠지라는 확신을 갖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뭐 1000만 원 가지고 10억이 됐어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제가 뭐 구글, 아마존, 코스트코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좋아하고 제가 공부한 주식들이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고 무턱 들어가는 것보다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상품, 투자 종목, 투자 개별 종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잖아요. 핸드폰 하나로 투자할 수 있고, 주식 거래도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갖 정보들이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키보드 혹은 이 핸드폰에서 이렇게 검색만 해도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볼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거는 사실 자본주의가 주는 많은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않고 사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투자 공부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앞으로 투트랙 채널에서는 이 투자 관련해서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ETF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저만 알고 있었던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과 투자, 이 투트랙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